그날 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낯선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는 순간 20년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회색빛 젤을 털어내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45. 누군가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표 뒤에 제 진짜 얼굴을 숨긴 채 살아온, 어쩌면 이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녀왔습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제 목소리는 텅 빈 아파트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정막. 아들은 군대에 갔고 딸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 기숙사로 떠난 지 2년.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로 가득 찼던 이 넓은 집은 이제 저 혼자만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 사업을 하는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는 문자 한 통을 툭 던져놓고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거래처와 중요한 약속. 그의 문자는 언제나 똑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그 거래처가 술집 마담인지 새로 만난 어린 여자인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먹기 위해 차린 저녁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 저는 TV를 켠 채 소파 테이블에 앉아 꾸역꾸역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 속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남편과 우리는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제는 한 집에 사는 하숙생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밥줘,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같은 기능적인 언어들로만 이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저를 여자로서 바라봐준 것은 언제였을까요? 잠자리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치르는 행사처럼 변해버렸고 그마저도 그는 제 몸이 아닌 허공을 보며 황급히 끝내기 바빴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벽에 걸린 20년 전의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촌스러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녀. 사진 속에 저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카락. 거울 속에는 여자가 아닌 아줌마가, 아내가 아닌 가정부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조차 메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제 삶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안식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내 사랑 수진이라는 이름. 제 20년 지기 친구 김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서연아, 이서연, 뭐해? 목소리가 왜 그렇게 땅굴 파고 들어가? 또 그 인간 때문에 속 썩고 있지, 너. 수진이의 활기차고 따뜻한 목소리는 언제나 제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두 글 쌓아 막고 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해서 꼭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야. 에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있잖아. 잔말 말고 당장 우리 집으로 튀어와. 마침 우리 민준 씨도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라 새벽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 왔어. 우리 딸내미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독서실에서 밤샐 거고 너랑 나랑 딱이네. 내가 너 좋아하는 와인이랑 치즈 잔뜩 사놨어. 빨리 와서 나랑 수다 떨자. 응? 수진이의 제안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알았어. 금방 갈게라고 대답하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온통 검은색, 회색, 남색뿐인 제 옷들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제 삶의 색깔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인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고 아주 오랜만에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집은 저희 집과 불과 아파트 두 동 거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는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왔구나.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헬쑥해. 그 영감탱이가 밥은 제대로 챙겨줘?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체온과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의 차갑고 정돈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수진이네 가족의 행복한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의 발 도장부터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 해외여행 사진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사진의 중심에는 늘 수진이와 그녀의 남편 박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상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와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에도 여전히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존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부러움을 넘어 때로는 가슴 시린 질투심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저 사람의 아내는 왜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자, 여기 앉아.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랑 감바스 포장해왔지. 웬일이야. 너밖에 없다. 정말.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경쾌한 소리와 함께 쌉쌀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몸에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피식,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말도 마. 며칠 전이 내 생일이었어. 근데 그 인간 까맣게 잊고 있더라. 아침에 내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하고 떠보니까 휴대폰 달력 한참 보다가 아 미안 바빠서 깜빡했네 하더라고. 그러고는 저녁 약속 있다고 휙 나가버리고 밤 12시 다 돼서 들어와서는 편의점에서 산 조각 케이크 하나를 툭 던져주면서 자, 됐지 하는데 정말 그 순간 이 남자와의 20년 세월이 너무 허무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너 같은 조강지처한테 이제는 뭐 기대도 안 해.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 집에서 뭘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로봇인가? 그 사람은 나를 가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우리는 와인 한 병을 금세 비웠고 어느새 두 번째, 세 번째 병을 따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지는 수다와 알코올에 취해 제 마음의 상처는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딸아이가 독서실에서 돌아와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수진이와 저는 거실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희미한 소음과 함께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이시 비틀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자는 거야. 아이고, 이 여자들이 여기서들 자고 있네. 수진이는 깊이 잠들었는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술기운에 천근만근 무거워진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귀가한 것뿐이니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휘청거리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위해 평소에는 옷방으로 쓰는 작은 방에 깨끗한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그 방은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잠결에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진이가 제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보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나지막이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짙은 알코올 냄새와 그가 늘 사용하던 스킨향이 뒤섞여 코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 씨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돌처럼 굳어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목구멍에서는 흡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수진이라고 완전히 착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익숙하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제 위를 덮쳐왔을 때 저는 공포와 당혹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서연.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신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행위가 된 지 오래.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서 원하고 있다는 그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각. 지난 20년간 잿더미 속에 묻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뜨거운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자극하며 격렬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밀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오랜 시간 방치되어 사막처럼 메말랐던 제 몸은 그의 거칠고 서툰 손길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온기가 제 마음속 깊은 곳, 가장 외롭고 시린 곳까지 채워주는 듯한 끔찍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였고 배신이었으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의 폭풍처럼 뒤엉켰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은 꿈일 거라고, 내일 아침이면 모두 연기처럼 사라질 악몽일 거라고 되뇌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한 저를 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십 년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날 아침 머리를 깨질 듯이 짓누르는 숙취보다 더 무겁고 지독한 죄책감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불에 희미하게 남은 그의 채취만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일어나 구겨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에서는 수진이가 환한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깼어? 잘 잤니? 머리 아플 텐데. 내가 북엇국 시원하게 끓여놨으니까 어서 와서 먹어. 저는 차마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1000번, 10,000번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샤워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 역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셋이 함께 앉은 아침 식탁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어젯밤 남편의 주사를 흉보며 제잘거렸습니다. 민준 씨, 어제 얼마나 취했는지 알아?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아주 대자로 뻗어서 코를 골더라니까. 덩치는 산만한 양반이 내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서 담요만 덮어줬잖아. 그 순간 저와 민준 씨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당혹감, 그리고 그 너머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말을 구명줄이라도 잡듯 황급히 이용했습니다. 아, 그랬나? 어제는 정말 필름이 완전히 끊겼나 보네. 하하. 서연 씨,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건 없었죠? 친구 남편이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려 죄송합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취해서. 저는 겨우 모기만 한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의 어색한 기류를 눈치챌까봐,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낼까봐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수진이를 피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아프다는 핑계를 댔고 만나자는 약속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에 숨이 막혔고 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을까.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11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 저 박민준입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만나서 사죄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저도 모르게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수진이의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한적한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창밖을 보고 있던 그의 옆모습은 친구의 남편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제발, 알아요. 절대 말 안 해요. 걱정 마세요. 그냥 그날 밤은 우리 둘 다 너무 취해서 꾼 악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요. 우리. 제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뜨겁고 절박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남편분과 행복하시냐고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은 마치 제 마음속을 전부 들여다본 것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됐어요. 서로에게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가족, 아니 평생을 함께할 동지 같은 거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사는 겁니다. 가끔은 숨이 막힙니다. 그의 고백은 제게 기묘한 위로와 함께 위험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완벽해 보였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날 밤, 만약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위험한 질문은 제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있던 감정 아래
그날 밤 느꼈던 낯선 설렘과 금지된 흥분이 스멀스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는 그날 이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의 실수를 정리하기 위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연 씨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왜 그렇게 예쁜 미소를 숨기고 살았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2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자 이서연을 향한 찬사였습니다. 민준 씨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 참 멋있네요. 제가 무심코 던진 칭찬에 그는 소년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출장과 친구 모임이라는 각자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아무도 없는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의 아내인 수진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지만 민준 씨를 만날 때마다 심장이 뛰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강렬한 감각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삶을, 색깔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멸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숨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역시 수진이었습니다. 이서연,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에서 광이 나네. 아주 화장품 바꾼 수준이 아닌데 꼭 연애 초반에 들뜬 사람 같아. 어느 날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수진이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뜨끔해서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요즘 운동을 좀 시작했더니 혈색이 도나보지.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만 수진이의 눈은 예리하게 저를 훑고 있었습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옷 스타일도 그렇고 얼마 전엔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잖아. 너 원래 그런 거 귀찮아서 절대 안 하던 애였는데. 수상해, 아주. 그녀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색깔의 옷들만 가득했던 옷장에는 화사한 색의 원피스와 블라우스가 하나둘 늘어갔고 잊고 살았던 향수도 다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생기 없는 아줌마가 아니라 수줍게 미소 짓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의심은 제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 수진이가 와인을 따르는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부쩍 멋부리는 거 알아?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셔츠 깃은 왜 그렇게 세우고 출근할 때 향수는 또 왜 그렇게 뿌린대? 꼭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 같잖아.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의심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예리한 관찰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위험한 기류를 맹수처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셋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민준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앞 접시에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덜어주었고 저는 무의식 중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 식성까지 챙겨주는 다정한 사이가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지난주 수요일에 부산으로 출장 갔었잖아. KTX 타고 갔어? 차 가지고 갔어? 거기 유명한 돼지국밥 맛집 있다는데 먹어봤어? 그녀는 민준 씨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출장을 핑계로 저와 함께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호텔에서 미래를 즐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피하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응, 차 가지고 갔지. 근데 너무 바빠서 국밥 먹을 시간은 없었어. 민준 씨가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머, 서연이 너도 그날 강릉에 친구 결혼식 간다고 하지 않았어? 참 희한하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둘 다 그날 집을 비우고 세상 참 좁다, 그치? 수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결정적인 물증이 없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우리의 금지된 감정을 더욱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수진이의 의심이 노골적으로 변하자 우리는 만남의 횟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지 못하는 시간은 독처럼 그리움과 갈망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찾아간 자동차 극장. 어두운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수진이가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떡하죠? 난 수진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준 씨도, 제가 불안에 떠는 목소리로 묻자 민준 씨는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알아, 서연 씨. 나도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설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동시에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서연 씨를 안 보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의 절박한 고백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장난이나 외도를 넘어선 진심이 되어버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 사람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를 위해서 규칙을 정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사적인 눈길조차 주지 말 것. 둘째, 휴대폰에 저장된 서로의 이름은 김 부장님, 보험 설계사처럼 다른 사람으로 위장할 것. 셋째, 통화보다는 문자로, 그것도 확인 즉시 삭제할 것.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지키기 힘든 마지막 규칙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수진이에게 상처 주지 않을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 마지막 규칙은 지독한 모순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수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다짐하지 않으면 이 죄책감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금지된 사랑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전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여전히 수진이의 전화를 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남편 흉을 함께 보며 고민을 들어주는 가장 친한 친구 행세를 합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집에서 수진이와 딸에게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빠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며 그 누구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즐깁니다. 수진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멎을 듯하지만 그 위험함마저도 우리 사랑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우리는 서로에게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뜨거운 메시지를 보내며 다음에 은밀한 만남을 약속합니다. 수진이는 과연 언제까지 속아줄까요?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애써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수진이, 이 위험한 삼각관계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과연 이 위태로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저 자신도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저의 위험하고 이기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저 역시 매일 밤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 여자의 아슬아슬한 선택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를 향한 비난이라도 좋으니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